2월 4일 0시를 기해 지난 14일간 후베이성에 체류한 바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확진자 1명이 추가돼서 국내 확진자는 모두 16명입니다. 확진자 중에서 첫 완치 사례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55살 남성인데 퇴원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자, 오늘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김호란 교수님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신종 코로나의 현재 상황 또 대응 조치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자, 먼저 정 변호사님께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또 확진자 안 늘었었는데 오늘 또 네네. 한 명이 늘었습니다. 16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한 명이 늘어서 16명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증상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분이 591명이고 네. 그중에서 격리 중인 상태에 있는 분이 129명. 네.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독특한 게 16번째 환자가 여자분인데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42살인데 네. 좀 특이하게 태국 여행만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1월 중국 안 갔다 왔다 중국 안 그러죠? 갔다 오고 뭐 중국 사람이나 그런 확진자하고 접촉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네. 태국 여행을 갔다 와서 1월 19일 날 입국을 했는데 한 일주일쯤 뒤인 1월 25일부터 뭐 오한 같은 게 나서 좀 몸이 안 좋다. 네.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이제 오늘 확진자로 이제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중국 아니고 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여행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사실 일본에서 감염된 분이 12번째 환자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아닌 곳에서 감염돼서 우리나라에 와서 확진자가 되는 경우가 지금 두 번째인데 그렇습니다. 16번째 환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우려하던 케이스입니다. 태국은 중국 외에 확진자가 처음 나왔던 나라입니다. 아, 그렇군요. 13일 날 태국에서 진단을 했고요. 일찌감치 나왔군요, 확진자가. 그 다음에 일본이었고 세 번째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도 이제 우한에서 봉쇄하기 전에 많은 중국 사람들이 태국에 가 있는 동안 같은 기간 동안 여행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우한에 있는 주민들이 태국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이제 늘었는데 또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네네. 확진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완치됐다 하는 네네. 분이 나왔네요. 이제 거의 완치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55세 한국 분이시고요. 네.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PCR 검사라고 네. 그 관련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에서 음성 그 판정이 나왔고요. 네. 이분은 1월 23일 날 확진을 받았는데 근데 11일 만에 이제 거의 완치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2번 환자 말고 1번 환자도 네. 근데 이분은 이제 35세의 중국 국적의 여자분인데 네. 이분도 증상이 거의 사라진 것 같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입원도 입원이지만 퇴원할 경우에도 네. 일정한 기준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질병관리본부, 질본에서 그러한 정확한 퇴원 기준을 마련하느라 아직은 퇴원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퇴원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원래 보통은 24시간 간격으로 두 번 검사해서 두 번 검사. 예, 아까 그래서 말씀하신 그 PCR 그렇죠. 검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이러스가 안 나온다라는 게 확인되면 이제 퇴원 기준에 합당합니다. 그러면 예. 완치라는 거는 증상은 이제 없어졌다. 예. 이건 맞는 것 같고요. 예. 증상이 없어졌지만 바이러스는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예, 그래서 그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네. 확인이 되면 이제 격리 해제와 퇴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신종 처음이다 보니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기존에 썼던 기준을 그대로 쓸지 아니면 좀 더 다른 검사를 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한 다음에 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분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16분, 뭐 그전에 15분이었는데 질병관리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얘기하기로는 다들 안정적인 상태다. 예, 폐렴 예. 증상이 있었지만 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예.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지금 그러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제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어떻게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보통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하고요. 아마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네. 감기에 특효약이 있어서 먹고 낫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잘 몸이 쉬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보통. 우리 몸이 스스로 이겨내는 겁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네. 특별히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약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증요법으로 몸에서 이겨내면 네. 가능하고요. 지금 뭐 에이즈 치료제나 뭐 독감 치료제 같은 항바이러스제도 네. 필요한 경우 써보고 있습니다. 아까 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제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항바이러스제라는 건 거의 비슷한가요? 조금씩 작용 기전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균이 작용하는 기전에 따라서 네. 근데 항바이러스제는 아직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균하고 바이러스하고 지금 구분을 해야 예,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확진자들 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사람이 바로 12번째 확진자입니다. 이분이 지금 일본에서 중국 관광객들 가이드를 한다 그러고 또 살기는 주거지는 또 한국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네. 접촉자도 가장 많고 격리되기 전에 동선들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네네.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릉도 갔다 오시고. 예, 예. 알고 보니까 이분이 본인이 막 알면서 돌아다닌 게 아니고 네. 좀 의심스러워서 보건당국에 갔는데 조치가 좀 미흡했다 이런 얘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분이 이제 가이드니까 네.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하셨으니까 가이드를 하셨겠죠. 그래서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감염이 됐는데 네. 아마 제 생각엔 몸이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네. 일본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내가 확진자인데 혹시 당신도 그렇게 감염됐을지 모르니까 그 관광버스 기사가 네네. 확진됐었죠. 네네. 네. 그러니까 한번 검사를 받아봐라.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처음에 보건소를 갔는데요. 네. 보건소에서는 나 중국 갔다 온 적이 없다. 일본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냥 별로 이렇게 신경도 안 쓰고 귀가 조치를 시켰어요. 그랬다가 다시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 처음에는 일반 가정의학과를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가 좀 이상하다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니까 그 순천향 병원에서 선별 진료소를 갖다가 보냈고 그리고 나서 검사를 갖다가 처음에는 했는데 선별 진료소를 안 갔다는 안 거죠. 갔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 뒤에 확진자 판정을 갖다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이 강릉까지 KTX 타고 갔다 왔고요. 네. 그다음에 인천에 친구 집도 갔다 왔고 부천에서는 또 극장 가가지고 영화도 두 봤고. 편이나 봤고요. 그다음에 더 이렇게 보건소와 병원을 갔다 온 날이 1월 30일인데 병원에서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해서 귀가를 갖다가 하는데 그 중간에 이마트를 갖다 또 들렸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접촉한 사람 숫자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361명을 접촉한 것으로 지금 그 판명이 돼서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크게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666명까지 급증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건당국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제는 더 이상 중국만이 위험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제 우한이 봉쇄되기 전에 네. 또 사실 이제 뭐 이렇게 겨울 방학에 네.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변 아시아 해외를 갔다 왔는데 네. 거기 이미 환자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우한에서 온 사람, 중국에서 온 사람을 이제 그 DUR이나 ITS로 의사들한테 알려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증상이 있으면 검사하라 했는데 이 12번, 16번 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기준에 안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 사이에 또 돌아다녔고. 예, 예. 그래서 그분들도 본인이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병원을 가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 두 케이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더 강력한 대처를 해야 되고 다행히도 이제 검사 키트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해외 여행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광범위한 검사
아마 시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의료계도 그렇고 보건당국도 그렇고 너무 중국만 주시하다 보니까 빠지는 부분들이 있다. 이게 이제 12번 환자, 12번째 환자 케이스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네. 상황인데 공항에서도 중국만 주시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사실은 감염을 시키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출발을 갖다가 했는데 뭐 제3국을 갖다가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그 현 체제로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갖다가 할 수가 없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구멍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금씩 방역이라든지 공항에서의 검역이라든지 뭐 입국 절차도 좀 더 강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좀 얘기를 해보고 먼저 지금 우리나라 현재 국내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실생활적으로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크게 두 가지죠. 네. 마스크하고 세정제. 마스크 가격이 네. 확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일단 저희 동네는 아직까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 데에서는 어떤 데에서는 마스크 가격이 3배, 4배 그렇게 뛰었다 그 이야기도 있고. 저희 동네 마트에서도 지금 품절이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세정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더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비누로 뭐 잘 씻으면 되겠지만 세정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중국이 지금 세계의 공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중국하고 가까우니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자동차 업계, 네. 현대 기아차나 쌍용차나 이런 데에서는 현지 공장들. 현지 공장들이 그래서 생산이 스탑될 수도 있고 전자업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사실 오늘 저희 딸내미 졸업식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큰 행사들은 지금 거의 다 그렇죠. 뭐 중단되거나 뭐 네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정당들도 지금 선거운동 하는데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뭐 경제적인 여파가 없도록 뭐 극도로 어떤 대처를 마련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네. 자,